예, 여러분 이제 우리 보험조사 분석사 보험관계 법령 및 약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1장 보험제도에 이런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1번 문제를 보면 다음 중 보험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서로 다른 위험에 대한 다수 경제 주체의 결합이다. 서로 다른 위험. 보험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동질의, 그렇죠. 다수의 위험이 모여서 어떤 위험단체를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험제도. 보험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그래서 서로 다른 위험이 아닌 동질의 위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일단 잘못된 지문이네. 2번 볼까요?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를 제공한다. 3번 위험한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그렇죠. 위험한 사고. 4번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보험의 그런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보험에서 중요한 게 동질의 다수 위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동질의 위험이라는 게 뭐죠? 여기에서 교통사고에 관한 위험을 가진 사람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가진 사람끼리 동질. 그렇죠. 화재 사고에 대한 위험을 가진 사람은 화재 사고에 대한 위험을 가진 사람의 그러한 단체. 이게 동질의 그런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위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수의 위험. 그래서 이러한 다수의 위험이 동질 다수의 위험이 모여서 뭘 형성하죠? 위험단체를 형성한다. 보험의 특징이 위험단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어떠한 위험들이 모여서 동질 다수의 위험이 모여서 그렇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단체에서 소속된 사람들이 뭘 내죠? 보험료를 내죠. 보험료를 내서 이 보험료를 공동기금으로 만들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보험사고는 어떤 조건을 같이 하죠? 우연한 사고여야 된다는 거죠. 우연한 사고. 그래서 이러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보험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보험사고인데 무슨 보험사고냐? 우연한 보험사고여야 된다. 고의 그러한 보험사고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면책을 하고 있죠. 우리 보험에서는. 그렇습니다. 상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순수한 상조사업만 영위했을 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할부계약이에요. 근데 거기에 교통사고 범칙금을까지 납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뭐예요? 이런 것은 뭐가 보험사업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교통사고 범칙금 납부가 대표적인 건데 이러한 어떤 보험과 연관시킬 수 있는 뭐예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 경우에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교통사고 범칙금 납부 같은 제도를 없애버렸죠. 상조에서. 그래서 지금은 순수한 어떤 할부거래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6번 한번 볼까요? 6번에서
다음은 보험과 보험 유사 제도를 비교한 것이다. 보험과 보험 제도를 유사 제도래요. 그럼 한번 볼까요? 저축은 우발적 위험의 발생으로 인한 금전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소득의 일부를 저축한다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하다. 그렇죠. 내가 미래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불확정하다라는 게 우리가 위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는 보험과 유사하다. 투기는 우발적 욕구와 금전적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행한다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하다. 그렇죠. 자가보험은 다수의 경제체가 존재하며 금전적 욕구의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하다. 이 자가보험이 뭐냐 하면은 어떤 위험에 대비해서 개인이나 기업이 단일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과 연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독보적으로 혼자서. 그렇죠. 어떠한 금액을 적립해 놓은 후에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적립금을 사용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단일 경제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경제체, 이게 틀린 그러한 지문이 되겠네요. 보증은 보험의 요소 중에서 우발적 욕구와 대부분의 그러한 보험과 동일한 점이 우발적 욕구죠. 금전적 욕구 두 가지 요소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과 또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7번 한 번 더 볼까요? 7번. 보험과 공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공제가 뭐예요? 공제. 동일한 어떠한 지역이나 직업이나 아니면은 해당하는 업종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상호 간에 어떤 일정한 금액을 적립을 해놓고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당한 사람한테 급여를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공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공제하고 보험하고 차이는 기능 면에서는 같죠. 우연한 사고가 발생해서 같이 보험료를 공동기금으로 형성을 해서 어떤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급여, 어떤 급여를 해준다는 이런 기능, 급여 기능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험과 공제는 법률적 근거가 같다?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보험은 통상에 우리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등에 근거한 어떤 제도죠. 근데 공제는 어떻죠? 새마을금고 우리 있죠. 새마을금고에서도 공제사업이라는 걸 영위를 하죠. 여러분 들어봐서 알죠. 그죠? 그럼 행정자치부에서 소관하는 그런 법률에 의해서 별도의 법률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우리 자동차 공제조합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제조합. 이거는 별도의 그런 보험계약법의 그런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각자가 가지는 특별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과 공제는 법률적 근거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농업협동조합 등에서 실시하는 공제회는 실제 목적에서 보험업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공제가 상조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거두어 상조 부의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험업이다.
아니죠. 뭐라 그랬어? 상조사업. 상조사업은 할부거래법에는 할부계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험계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거고. 그래서 7번은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보험과 유사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쭉 정리를 해보면요. 저축하고 보험하고 차이는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는 것으로는 동일하다. 그렇죠. 근데 저축은 그러한 위험단체를 형성을 하지 않고 개개별로 이렇게 보험에 가입, 은행에 저축을 하는 거죠. 돈을 적립을 하는 거죠. 그죠? 자가보험 설명드렸죠. 다수의 동일한 위험을 가진 경제 주체가 모인 게 아니고 단독의 경제 주체가 일정액을 적립을 해놓고 사고 발생 시 그 적립금을 사용하는 거다. 그렇죠. 위험단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우리 보험하고 틀린 점이에요. 자가보험이다 이렇게 써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보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험과 다른 개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도박과 복표 해가지고 보험계약의 그런 특성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 텐데요. 보험계약에서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사행계약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발생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되는 게 보험에서의 폐해가 이 사행계약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보험에서는 이러한 사행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사행계약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와 법률적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과 복표라는 것은 사행계약이다. 보험과 마찬가지로. 도박이 뭐예요? 우연한, 주사위 던지기를 해서 내기를 했어요. 1이 나오면 받고, 나머지 숫자는 못 받는 거랬어요. 1이 나오는 건 우연한 거죠.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어떤 급부가 결정되는 그러한 거다. 이러한 도박과 복표는 원칙적인 불법 행위다. 그리고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우리 보험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공제에 대해서 설명해서 가입자를 제한을 하고 있다. 영업용 자동차 보험 이렇게 했을 때 영업용 자동차를 가진 사람만 이 어떤 공제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일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공제에 가입을 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가입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근데 우리 보험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대상,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대상이 되고 있죠. 보증의 경우에는 부종성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가는 거죠. 원채무에. 근데 보험에는 그런 게 없죠. 그죠? 그리고 최고 검색 한병권, 그리고 무상계약이라는 점에서 보험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번 한번 볼까요? 14번. 보험제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보험제도의 장점. 보험에 왜 가입하죠? 내가 나중에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죠. 그래서 보험에 보통 가입하죠. 그 다음에 이러한 보험료는 모아져서 왜? 어떠한 보험 제도에서 봤을 때 보험료라는 것은 지금 들어와서 바로 지금 쓰는 게 아니죠. 뭐예요? 공동기금을 형성해 놓았다가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공동기금으로 해서 적립해 놓는데 이 금액을 우리가 산업자본으로 활용을 한다. 그래서 산업자본을 형성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보험은
우리가 위험을 전가시키는 제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 전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보험회사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책임을 져줘. 내 위험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위험의 전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험 분산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도덕적 위험의 해소?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예요? 도덕적 위험이 좀 내재돼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처음 보험을 공부하기 때문에 어떤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험 제도에서 문제점이 뭐라 그랬죠? 보험의 그런 특성 중에서 사행 계약이 있다 그랬죠. 사행 계약이기 때문에 항상 도덕적 위험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보험금을 고의로 편취하려는 그러한 심리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도덕적 위험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소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내 입장에서 전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보험사에 전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보험자한테. 그렇게 해봤을 때 4번이 우리 여기서 장점이 아니죠. 단점이에요. 도덕적 위험이라는 게. 그래서 생활의 안정, 기업의 안정을 가지고 산업자본을 형성을 해주고 신용수단으로서 보험제도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손해 예방, 보험자로서는 보험금 지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위험 관리를 해주고 그럼으로써 어떤 손해를 예방하는 그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험이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안정적인 생활, 산업자본 형성, 신용수단으로 활용한다. 그 다음에 손해를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 근데 단점으로는 뭐예요? 도덕적 위험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 불안을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또 내포하고 있는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15번. 다음 중 손해 발생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개인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위태에 대해서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 물리적 위태, 기강적 위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 위험이라고도 또 표현을 하죠. 도덕적 위태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도덕적 위태라는 것은 고의로 어떤 사고를 발생시켜서 그로 인한 어떤 보험금을 사취하려는 그러한 심리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리 상태. 그래서 이러한 것이 현실화됐을 때 보험 범죄가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적 위태라는 것은 무관심, 방관, 방조 이러한 것들이에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죠? 이러한 정신적 위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손해를 증가시키는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끄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땐 손해가 더 증가하겠죠.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정신적 위태는.
물리적 위태는 뭐 빙판길, 우리 자연한 것, 인간, 사람의 그런 의지와 상관없이 어떠한 자연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사고가 발생될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빙판길, 이러한 것들이 물리적 위태가 되겠죠. 빙판길 차가 가는 거 갈 때하고 일반 도로 차가 갈 때하고 어느 때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죠? 당연히 빙판길 갈 때죠. 그래서 이런 빙판길 이런 것들을 물리적 위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 정신적 위태하고 기강적 위태는 거의 동일한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정신적 위태, 기강적 위태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 1번이 도덕적 위태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중 역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선택이 뭐냐? 역선택. 한번 보면서 살펴보죠. 역선택은 보험자에게 불리한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을 보험계약자가 자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역선택은 정보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선택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위험 구조를 잘 모르는 보험자가 위험률이 높은 위험만을 선택하여 손해를 본다는 개념입니다. 예. 역선택은 보험계약 후에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거나 손해를 확대시킨다. 요거는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돼서 높은 위험을 가진 사람, 일반인보다 높은 위험을 가진 사람이 자진해서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그러한 위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역선택은.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까지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고, 이러한 보험계약 체결 후에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거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설명을 했죠. 위태다. 위태. 그렇죠? 그래서 3번은 위태에 대한 그러한 설명입니다. 3번은. 자, 4번. 역선택은 사고 발생의 확률이 평균치보다 증가하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이 보험자가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보험단체의 불이익을 증가시키는 등 보험제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역선택이 뭐냐? 평균의 위험보다 높은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가 자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역선택은 정보의 불균형에서 발생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서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은 왜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상태에 대해서 보험자가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보의 불균형이고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보험자로서 어떤 경영상의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에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선택이. 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보험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그 보험 편에서 보험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험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형식적 의의 보험법은 상법 제4편의 규정 및 보험업법을 가리킨다.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파악하는 좁은 의미의 보험법은 보험계약법만을 가리킨다. 여기서 이론적으로 파악하는 좁은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파악하는 좁은 의미의 보험법이
보험계약법이에요. 보험계약법. 그래서 이거 잘못됐죠? 1번 같은 경우도 형식적 의보험법은 뭐예요? 맞는 것은 상법 4편의 규정 보험계약법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1번 같은 경우에요. 예. 자, 3번. 상법 제4편의 규정은 영리보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니죠. 공제에도 적용할 수 있죠. 공제. 상호보험에도 준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고요. 보험관계법은 크게 사보험법과 공보험법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사보험법과 공보험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간략하게 우리 뒷부분에서 살펴보면요. 우리가 광의보험법이라고 했을 때 뭐래요? 앞에서 봤을 때 공보험과 사보험을 모두 포함을 한 그러한 보험이에요. 관리하는 그러한 보험이에요. 그래서 공보험은 어떤 보험을 이야기하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강보험법 이런 것들이 공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사보험법은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보험계약법이 사보험에 관한 규율을 하는 그런 법률이죠. 그렇죠. 사보험법. 그리고 보험법도 뭐예요? 주식회사, 보험 모집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법적 성격을 가졌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규제와 규율, 국가가 법률로서 어떤 주식회사를 규제와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공법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결국에 보험업법 같은 경우는 공법적 성격이 강하지만 사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셔브의 보험법 해가지고 우리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그런 사법적 법률 관계를 셔브의 보험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그러한 사법적 법률 관계가 뭐예요? 결국엔 권리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뭐예요? 상법 4편, 상법 제4편 보험계약법을 이야기를 한다. 형식적 의미의 보험법은 뭐냐? 협의 보험법은 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상법 제4편 보험계약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법에서 어떤 규정한 내용이 그 외의 그런 사안들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법원을 구성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보험계약법에서 없는 내용은 상법의 내용을 준용하고 상법에도 그 내용이 없으면은 민법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험계약법, 상법, 민법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의 그러한 보험계약법의 특성, 우리나라 보험계약법의 특성, 이제 뒤에서 살펴볼 건데요. 보험계약의 특성이라는 게 있고 보험계약법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다 보면 많이 헷갈리거든요. 아마 보험계약법의 특성이나 보험법의 특성, 보험계약법의 특성 또는 보험계약의 특성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문제 분명히 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될 겁니다. 보험계약법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회성, 선의성, 기술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험계약법은.
근데 이 보험계약법은 절대적 강행 규정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모든 어떤 기업이든 개인이든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반면적 강행 규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이 아닌 것은 했을 때 4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이러한 보험 계약 법의 뭐예요? 보험 계약법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크게 단체성과 기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윤리성과 선의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면적, 상대적 강행 규정이다. 라는 그러한 보험계약법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단체성과 기술성에서는 이러한 기술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지 의무, 우연 변경 증가 통지 의무,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 수지상 등의 원칙, 대수의 법칙 등 이러한 확률 이론 등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수지상 등의 원칙, 반대급부의 원칙, 확률 이론 이런 것들은 기술성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체성 여러분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서두에 말씀드렸죠. 위험 단체를 형성하고 있고 이 단체를 규율하는 법이다. 보험계약법은. 그렇기 때문에 단체성과 또한 기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머리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윤리성과 선의성 해서 뭐예요? 보험계약법, 보험제도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이 뭐죠? 사행계약이 들어간 겁니다. 사행계약. 그래서 도덕적 위험과 역선택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신의칙, 신의성실의 그러한 원칙보다 한 단계 높은 선의성을 요구하고 있는 게 보험계약법의 특성이다. 그래서 고지의무, 고의면책,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을 무효로 시키는 것이 이러한 윤리성과 선의성인 특성 때문에 우리 보험계약법에서 있는 대조단은 고지의무제도, 고의 중과실 면책제도, 사기로 초과보험 체결한 경우에 무효로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사회성과 공공성과 관련돼서는 사회안전망과 사회보장 기능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급 능력을 보험자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사회안전망적인 그런 기능을 하도록 보험계약법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급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실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법으로 이런 지급 능력을 확보시키도록 하고 있고 약관 구비 명시 의무 임의 해지 금지를 시키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강행 규정, 상대적 강행 규정으로 하고 있는 게 보험계약법에서는 이러한 선의성과 공공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용되고 있다. 또 편면적 강행 규정에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예요? 우리 상법제 663조에서 뭐라고 돼 있죠? 이 편의 조항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변경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 해석할 때 어떻게 하실까죠? 그러나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그러한 내용은 그 효력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한쪽만 유리하게 적용하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이러한 상법 제4편 663조의 그러한 규정은 가계보험에만 적용을 하죠. 재보험, 해상보험 등 기업보험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 강행 규정이다. 라고 우리 상법 제4편을 보험계약법의 그러한 특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